저는 무슨 과목인지 알고 계시죠? 예,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교재 다 받으셨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4주 기초 강의를 4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양은 적지만 그래도 이게 꽤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4주에 좀 벅찹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할게요. 어차피 이제 뭐 1월 달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공식적으로 하니까 용어 위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 다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처음이니까 저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이재익입니다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실무 나와 있죠. 예, 이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기초교재 한 130페이지 정도 써 있어요. 근데 130페이지라도 이게 지금 전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벅차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한 대까지 해보고 공식적으로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할게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과목은 이제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40문제입니다. 2차 과목이고 40문제. 그래서 이제 공법이랄지 우리 중개사법이랄지 다 40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비중이 낮은 건 아니에요. 민법도 40문제, 학개론도 40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을 또 열심히 해야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많이 합격하셨는데 28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꾸준히 쫓아오면 합격하게 돼 있어요. 학원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건 앞에서 다 이야기했을 거고 바로 진도 나갈게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과목은 크게 어떻게 구성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구성됐어요. 법령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실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이 세 파트로 나눈 것이 이제 우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비중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법령에서는 한 27문제로 예상하면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27문제 정도 예상을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 5문제, 올해 5문제 나왔어요. 처음으로 올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분리돼서 출제가 됐는데 28회 때 5문제가 나왔어 올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몇 문제입니까요? 32문제죠. 그래서 중개 실무 파트에서 나머지 한 8문제 보면 돼요. 8문제.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만 해도 80점은 나옵니다. 다 맞는다는 전제 하에. 근데 이제 다 맞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만 해도 다 알아도 다 맞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까지 하면 이제 100점이 나와요. 굳이 우리 시험에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맞을 필요는 없지만 맞으면 또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꾸준히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도 벌써 6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원주에서. 그래서 벌써 6년째. 여러분들 6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 전혀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충 우리 과목은 이렇게 구성됐다. 감만 잡고, 그러면 이제 이거 10페이지 총칙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거든요. 이 파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절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요?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요. 제정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제 거기 책을 보세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문성 제고 끊어보세요. 거기 끊어가지고 번호 매겨봐요. 1번. 전문성을 제고한 것이 몇 번? 1번.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가까이 끊어보세요. 이거 몇 번? 2번.
세 번째가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 세 가지요. 이 두 줄 가지고도 오지선당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오지선대 출제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지금부터 공부해도 반은 틀려 나갑니다. 막상 문제 내놓으면.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고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전문성 제고가 몇 번째? 첫 번째. 부동산 중개부를 육성한 것이 몇 번째? 두 번째.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형 목적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이렇게 표현했죠. 그 제목에 법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령 동그라미 쳤어요? 예. 그럼 우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건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예요. 우리 과목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 지금 우리 과목이 이거거든요. 이것은 법률인데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합니까요?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줄여서 대령, 대통령령. 자, 그렇게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시행령이 뭐다? 대통령령이다. 이건 알아야 돼. 법이 법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어요. 이 시행규칙을 달리 표현해서 뭐랍니까? 국토교통부령. 줄여서 국령, 국토교통부령.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법하고 법령 개념은 틀려요. 이 법하고 법령 개념은 틀리다고. 이건 포괄 개념이에요. 포괄 개념. 그래서 우리 과목이 이걸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이걸로.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험 범위는 이게 다 나오겠어요? 우리 시험 범위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실무도 있지만 또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도 있어요. 판례. 네, 판례까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교재는 거의 없어요. 조금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기본서 나오면 체계가 판례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오지는 않지만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 문제 푸는데 필요하거든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용어.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 용어를 알아야지 접근하기 편하겠죠? 예, 그래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도 또 자주 나와요. 이 용어 정의가. 그 별표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만큼 이제 시험이 자주 나오고 또 가장 기초고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중개입니다. 우리 이제 중개업소 사장, 개공이라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분들이 하는 게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공인중개사. 자, 여러분들 이거 공인중개사 되려고 여기 앉아 있죠 지금? 예, 이거 용어가 나오고,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 중개업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중개업.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어가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줄여서 개공이라 할 거예요. 개공. 이제 개공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이해됐어요? 예. 앞으로 이제 뭐 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내가 개공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중개업소 사장이거든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소속공인중개사. 자,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겠어요? 소공이랍니다. 원리가 같죠? 개공, 소공. 자, 앞으로 소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뭐다? 소공.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과목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기 됩니다. 또 시험도 자주 나와요.
용어가 가장 기본이 되면서 시험도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업소 사장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이제 개공이라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이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가 뭐냐 이제 이거 공부합니다. 자, 그 책을 보세요. 중개 용어 나와 있습니까? 중개라면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그다음에 거래 당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자, 그대로 분석 한번 해볼게요. 중개라는 것은 법 3조 어느 법을 말하겠어요? 여기서요.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우리 과목. 그걸 이제 줄여서 법정이란 말을 써요. 법정이란 말은 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간의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그럼 뭘 중개한다는 거예요? 매매도 중개하고 교환도 중개하고 임대차도 중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중개합니까요?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권리도 중개할 수 있어요. 득실 변경 행위다.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개 개념이에요. 이 용어만큼은 꼼꼼하게 이 법조문을 숙지하셔야 돼.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공부하잖아요. 내년 10월에 다른 내용은 다 맞아. 용어 문제 나오면 틀려. 11월 달에 시험인데, 아니 10월 말에 시험인데 1년 공부해도 이거 맨날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꼼꼼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이 법정 중개 대상물, 법에 정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법에서 우리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저 개업공인 중에서 할 수 있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토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건축물은 있죠. 그건 누구나 알죠. 공부 안 해도 알아. 그렇죠. 토지 중개할 수 있고 건축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중개할 수 있느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있어요. 건축물도 정착물이죠. 건축물 뺀 나머지 정착물들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목도 중개할 수 있어요. 뭣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을 중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업재단을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 법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안 내도 돼. 그냥 들어봐.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 그냥 들어봐. 이건 어차피 수십 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토지 건축물은 공부 안 해도 대충 알죠? 뭐가 토지인지는 알잖아요. 뭐가 건축물인지 알고. 그러면 뭐 우리 안경 쓰신 분 임목이었어요. 임목.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오, 좋아요. 산에 심어져 있는 우리 명인방벌 같은 수모 집단. 아, 좋았어요. 또 여기는 생각난 대로 자기야. 아, 파는 나무. 그죠? 그냥 나무. 오, 좋아. 그죠? 그냥 나무 우리 어르신. 아, 명인방법. 여기서 명인방법 많이 들어봤네. 명인방법이 자꾸 나오네. 여기는 등기된 수모. 여기는 나왔네. 좋아. 여기서 임목이라는 것은 자, 등기되어 있는 수목입니다. 등기된 수목. 그러니까 이제 누구 소유라고 이게 등기부에 소유자가 누구라고 올라가 있어요. 이런 수목을 뭐라고 표현해? 임목. 그래서 명인방법은 틀려요. 어차피 배울 건데. 그래서 명인방법은 등기가 안 된 걸 말하고 이것은 아예 누구 소유라고 등기부에 올라가 있어. 건축물처럼. 이런 수목을 임목이란 말을 써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배워 나갈 거예요.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중개할 수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도 잘 모르겠죠?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중개할 수 있어.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럼 이 속에 자동차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그럼 자동차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요? 없는 물건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자동차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 등기는 안 돼 있고 등록이 돼 있지. 아, 누구 소유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것만 된다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소유라고 등록증 딱 나와 있죠. 공시가 돼 있거든요. 이 자동차는 누구 소유라고 등록증에 딱 소유자가 나와 있어.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해됐어요? 예. 이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뜻이에요. 쉽죠? 좋아. 한번 서서히 배우기라고 일단 그래.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 당사자 개념 들어볼게요. 거래 당사자가 누구요? 거래 당사자. 아, 그렇지.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말합니다.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건자를 쓸 거예요. 이 건 동그라미 그러면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 동그라미 그러면 뭘 말한다? 나는 1년 내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라고.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거래 당사자는 이제 갑하고 을을 말하는데 이 갑이 건물 소유자거든요. 그럼 파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 매도인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 매매를 중개할 수가 있어요. 사고 파는 것을 A라는 저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이걸 알선하는 것이 중개거든요. 알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말하고 그럼 교환도 중개할 수 있습니까? 예. 교환은 물건을 바꾸는 걸 말해요. 그러면 교환은 거래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교환 당사자 쌍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도 중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는 거래 당사자 누구요? 임차인하고 임대인. 어디가 임차인이고 어디가 임대인이냐? 오,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이게 임대인. 그 다음에 이쪽이 뭐요? 임차인.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거래 당사자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물건 사고 파는 거 소개해 줄 수 있고 교환하는 거 소개해 줄 수 있고 빌려주고 빌리는 거 소개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개공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중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권리가 뭘까? 이것은 이제 민법상 권리들을 말합니다. 좀 민법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영유물권, 담보물권 배웠어요? 영유물권인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예, 그래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수십 번 나와. 전 과목이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 오신 분들 모르더라도 그냥 듣다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목에서도 그 내용 나오고 민법이 나오고 공시법 나오고 심지어 세법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듣다 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밖에 권리도 중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중개할 수 있어. 그 밖에 권리. 뭐 소유권도 중개할 거, 지상, 지역, 전세권 다 중개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상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상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이 뭔지 아세요? 지상권이 뭐예요?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무 토지를 뭐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가부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이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럼 건축물 지으려면 이 토지를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이게 임대차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임대차 같은 건 대항력이 없어갖고 여러 가지 나중에 토지를 팔리면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 이 지상권 설정 기간 동안 이게 보호가 돼요. 이 토지를 팔더라도 을은 그 사람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에게 팔았더라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상권. 지상권은 되게 대항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 그러면 이제 지상권을 어떻게 중개한 거 보세요. 이 지상권 내용은 민법에서 배워요. 우리 과목에서는 뭐냐? 이 지상권을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배우는 거고. 공시법에서는 이 지상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배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민법에서는 내용 전반적인 걸 배운 거고 우리 과목은 지상권을 중개할 수 있냐 없냐를 배우는 거고 등기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등기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각 과목마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내용은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도 모르던 2달간은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그래서 듣다 보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어느 과목에서든. 그럼 이제 우리 과목에는 이걸 어떻게 중개하는가 봐보세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이제 을이 이제 갑을 찾아와서 여기다가 건물 짓고 살고 싶다. 근데 살 수는 없고 토지를 안 파니까 빌려야 찍었는데 지상권 설정을 좀 중개 좀 해달라고 이 사람이 개공 찾아가서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갑 찾아가서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중개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를 하는 거야. 이게 지상권 설정이야. 이 득이란 말이 설정을 말해요. 지상권 설정. 실이 뭐냐? 소멸. 변경이 변경 또는 이전 거래요.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중개해주고 계약서 써주고 보수를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이렇게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경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이거요? 이전? 있죠. 그럼 어떻게 중개하는 거 봐보세요. 지금 을이 이 건물 지으려고 이 토지를 빌려놨어. 근데 아직 건물 안 지었어. 근데 이 토지를 누가 욕심을 내느냐? 병이 욕심을 내요. 병이 내가 이 토지에다가 건물 짓고 살고 싶다. 근데 이미 을이 그 지상권 설정해 놓은.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이 개업공인중개사 A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지상권 이전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을하고 병 사이에 지상권 이전 계약서를 써주고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은 갑하고 을하고 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이미 설정된 것을 병이 이전 받아서 자기가 여기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을하고 병사 지상권 이전 계약서를 써주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니까 설정 이전 다 중개를 가능한 거예요.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도 중개하고 지상권 뭐도 이전도 하는 거고. 근데 이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를 이 갑하고 을 중에서 이제 토지인데 지상권 설정자는 갑하고 을에서 누구를 말해요? 을을 설정자를 해? 갑을 말해요? 을을 설정자를 해? 그럼 지상권자는? 이게 아주 기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지상권 설정자는 이쪽을 말해요. 토지 소유자. 물건 소유자를 뭐라 그래요? 설정자. 그러면 들어가면서 빌린 사람을 지상권자란 말을 써요. 개념이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을이 빌린 사람이죠. 지상권자. 그러니까 저쪽이 소유자가 설정자. 이쪽이 지상. 됐어요? 이 개념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누가 되겠어요? 갑이죠. 그러니까 설정자를 말 쓰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을. 같은 원리잖아요.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매매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밖에 권리, 이런 권리의 설정 변경, 이게 설정이고 변경이요. 이런 행위를 뭐 하는 것이 중개다? 알선은 연결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선 소개해 준 것이다. 연결해 준 거.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중개 개념, 이게 중개 개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그냥 칠판만 보고 있었는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확인 들어갈게요. 지금 확인, 중개 개념 배웠어요. 중개는 이런 물건을 알선한 게 중개라고 했죠.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 A가 A란 남자하고 B란 여자를 소개해 줬어. 자, 남녀를 소개해 줬어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왜 안 해요? 그래. 법정 중개 대상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사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남자고 여자고 소개해 준 거. 중매. 그건 중개가 아니라 중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그건 중매잖아요. 중매. 그러면 다시 연습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요? 아니에요? 아니죠.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건 중개인 거 보세요. 이 토지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을 해줬어요. 누가 이 토지에다가 개발하면
나중에 수익성이 있고 좋냐 안 좋냐 개업공인에서 상담을 해줘서 이건 중개겠어요? 아니겠어요? 왜 아니에요? 토지 개발하면 좋냐? 이 토지는 맞죠? 근데 그건 알선이 아니지. 알선은 연결해 준 거잖아요. 상담은 고민 해결해 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법정 중개 대상물을 뭐 하는 거? 알선. 법정 중개 대상물 알선. 토지를 알선, 임목을 알선. 이게 중개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중개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이 중개예요. 나중에 중개할 때. 그렇죠? 예, 중개 개념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뭐가 있어요? 공인. 자, 공인중개사 개념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란 것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격증 취득하려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법, 우리 법을 말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그 취득한 자 동그라미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동그라미.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격 학교에서 자격 나오면 공인중개사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예, 일을 안 하고 있어도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뭔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하든 않든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격증만 나오면 다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1년도 안 되겠죠. 한 10 몇 개월 지나면 다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오, 엄청 많네. 공인중개사. 그렇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 만나서 놀고 있더라도 누구 소개받을 때 저는 공인중개사, 그러면 저쪽에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쪽에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그죠? 같은 사자니까 전혀 꿀릴 것이 없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취득한 자, 이것은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중개업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중개업이란 것은 공식처럼 공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의뢰. 자, 번호를 매겨보세요. 1번.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이걸 2번이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뭘 업으로 한다? 자, 중개 동그라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 개념입니다. 3번. 중개 여기 맨 위에서 배웠잖아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에요. 그럼 상담을 업으로 하면 상담업이 되지. 상담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려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중개를.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의뢰인을 말합니다. 의뢰인.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물 하나 있잖아요. 이걸 의뢰를 해. 팔아달라고. 누구에게 의뢰를 하겠어요? 아니,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뭐요? 개공. 이게 중개소 사장이거든요. 의뢰를 해.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의뢰를 해. 팔고 싶다. 그러면 의뢰인을 여기서 말하면 뭐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의뢰인을 말해요. 물론 이제 소유자가 대부분 의뢰인이 되겠죠.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 좀 해달라고 개업공인중개사 찾아와서 소개해달라고, 팔고 싶으니까 소개해달라고 맞겠죠. 그럼 둘이 중개해주겠다 그러면 둘이 계약이 이루어져.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이런 계약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계약이라고 할까?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제 앞으로 이것도 시간 지나면 한 100번은 나올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게 될 건데, 중개계약. 의뢰인하고 중개업소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A 개공이 상대방 찾아가지고, 을을 찾아가지고 소개해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산다라면 둘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 매매 같으면 무슨 계약?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에 전세는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전세권 이전 계약 있겠죠. 그럼 이거 그걸 통 털어서 뭐라 그래요?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이런 걸 통 털어서 뭐라고 표현할까? 중개 계약은 아까 이렇게 맺는 계약이고 이렇게 맺는 게 중개 계약이고. 탕청.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래? 거래 계약? 거래 계약? 확실해요? 예, 좋아. 거래 계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래한다 그러잖아요. 아, 거래한단 말 안 써? 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거래 계약이래. 가장 기본이야 이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 중개사가는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이거 중개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알았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못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중개계약. 이렇게 사고 파는 거 또는 임대하는 거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나는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본인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맺는 걸 무슨 계약? 거래계약. 이렇게 맺는 걸 중개계약.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거래가 끝나면 뭘 받아? 중개? 보수. 요즘은 이제 중개 보수란 말을 써요. 중개 수수료란 말을 안 써요. 3년 전부터 용어가 바뀌었어요.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중개 보수. 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중개 보수를 받고 그럼 이 중개 보수는 일해주고 받는 돈이죠. 보수를 받아야만이 중개 어부 개념에 들어가요. 그죠? 그럼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 그죠? 그럼 중개업부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제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 됐어요? 근데 중개는 보수를 받아야 중개가 돼요? 중개 아까 첫째 저기서 중개 배웠잖아요. 이건 보수를 받아야만이 중개가 돼?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야. 그러니까 중개는 알선만 하면 무조건 중개예요. 근데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 보수를 안 받고 하면 중개업은 안 돼요. 중개는 되더라도. 이해됐어요? 예. 자,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 업을 한다? 중개는 이제 물건 소개해 준 걸 업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업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이쪽이 업이고 이쪽이 업이 아니야. 그럼 업이 되려면 여기도 이제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세 가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요. 불특정. 불특정이란 말은 특정된 사람이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 이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지 업이 돼요.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특정인을 상대로 하면 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할게요. 불특정 다수인. 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방을 중개해줘서 다른 일반인은 취급하지 않아. 오로지 개업공인 중에는 학생들만 상대로 월세방 중개해주고 원룸 소개해주고 먹고 살아. 자, 학생 이것은 특정인으로 봐야 돼요? 불특정으로 봐야 돼요? 불특정? 네, 불특정으로 봐? 학생인데도? 좋아. 그러면 이것은 특징이 보세요. 원주에 뭐 부동산하고 관련 대학 있어요? 부동산학과 있는 학교? 없어요? 없어. 그럼 뭐야? 그럼 부동산 관련 학과 학생 그렇게 표현하면 부동산 관련 학과 학생만 대상으로 월세방을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는다. 그건 불특정으로 봐야 돼요? 특정으로 봐요? 그건 특정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특정이란 말은 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러면 우리 그 공인중개사 수강생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수강생은 불특정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쉐롬 원주 쉐롬에 있는 수강생 그러면 특정인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계속성이고 반복성이에요. 우리가 옛날 할머니들 업사무소 일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업이란 말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럼 물건 한 번 사면 업이 아니야. 그럼 계속 사들여야지. 이해되세요? 계속 중개를 해야지. 계속 중개를 해야지 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업이란 말은 계속성의 반복.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영리 목적이 돼야 돼. 영리 목적.
무슨 목적?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수를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기도 세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업이 되려면 저렇게 충족, 이렇게 충족.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 중개업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뭘 받고 보수, 중개를 업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봐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그러면 중개업 개념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해석은 뭐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됐어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자 개업공인중개사 용어 있어 없어? 있어. 개공 들어갑니다.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란다? 개공.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분 교재를 봐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개설 등록입니다. 개설 등록 동그라미. 우리 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랬어요. 등록은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한 게 아니라 등록을 하고 해야 돼. 어디다 등록을 할까요? 중개업하겠다고? 이 중개업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관청에다 하는데 원주 같으면 어디다가 등록하러 가야 돼? 세무서로 중개업하겠다고 등록하러 간다. 시청? 구체적으로 시청인데 누구에게? 담당자? 원주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원주시장이 등록 관청이거든요. 원주시장. 근데 뭐 원주시장이 뭐 직원 시켜서 일 처리하겠지만 어차피 원주시장이 그분에게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중개업 하겠다고.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러면 자격증만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 공인? 그러면 이제 사장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은 원주시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이꼴은 그러니까 중개업소 사장이 되려면 결국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등록이 핵심이야. 개업공인중개사 개념은 개설 등록. 근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청색 1번 뭐라고 나왔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법개공인데 이걸 달리 표현해서 중개법인이라고도 해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봐요. 중개법인. 그냥 법인이 아니라 중개법인. 이거 법인 개업공인 같은 개념이에요. 중개법인이란 말을 써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뭐라고 한다? 중개법인. 이해됐어요? 예, 좋아. 중개법인.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인 만들어서 중개하는 거예요. 변호사도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법인 만들어서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중개법인이 돼요? 자본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일단 뭘 설립하느냐?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야 돼. 상법상 회사 뭐 주식회사가 됐건 유한회사가 됐건 합자회사가 아무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 회사를 먼저 설립해야 돼.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돼. 뭘 설립해야 돼? 협동조합. 이걸 설립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면 회사가 됐잖아요. 또는 협동조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주시에 가지고 시에 가서 뭘 해야 돼? 개설 등록을 해야 돼. 그럼 결국 법인도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되면 법인 개공이 되는 거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만 설립해 놓고 등록을 안 하면 그냥 일반 회사야. 그럼 등록까지 하면 중개회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거 이렇게 몇 명 어울려서 회사 하나 만들어갖고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법인으로. 법인 회사.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휘어잡을 수가 있다고. 그죠? 원주 새롬에서 만든 중개법인. 전국에 있는 부동산. 우리나라 대표 회사. 그렇게. 그죠? 중개회사. 만들 수 있어 없어? 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을 말해요. 되죠? 그러면 이게 또 개념이 중요한데 거기 봐보세요. 양글 1번 봐보세요.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서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법인 있죠. 그러면 여기도 개설 등록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법인도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된다. 개공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개공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개공이 되려면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그 말이다. 되게 쉽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보면 2번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특수법인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 특수법인이란 말은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을 말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그러면 이것은 아까 우리 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했다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건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해요. 그럼 이제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자, 뭐가 있어요? 한국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농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 그러면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지역산림조합이 있고 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지역농협은 줄여서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에요.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이요? 다른 법이요?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이 있어요. 산림조합법. 그럼 산림조합법에서 이 산림조합이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이런 걸 특수법이라고 말을 써요. 특수법에.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특수법이라는데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그럼 잘 봐봐. 우리 중개법인은 등록을 하고 하죠? 그러면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하고 할까요? 개설 등록을 안 하고도 할까요? 안 하고? 특수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어요. 그러면 찍어봐. 어떤 것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감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등록을 하고 어떤 것이 안 할 것 같아요? 조합은 등록하고 안 하고 그렇게 주장했고 여기는 저도 우리 어르신 어떤 건 등록하고 어떤 건 안 할 것 같아요. 기다려 보는 거고. 자, 어차피 모를 건데 모를 거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돼. 개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만이 적법이고, 이 밑에 3가지 있잖아요. 이 3가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업 한다니까?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서 농지를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특수법인이 이제 또 골치 아플 건 없는데 하여튼 이 중개법인하고 차이점들이 많아. 이 중개법인하고 차이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특수법인도 차이점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단원별로 이제 뭐 차이점이 나와. 단원별로. 그때 하나씩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단은 특수법인은 이것만 알면 돼.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서 중개한다. 다른 법에서. 그걸 일단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자, TP에 넘겨보세요. TP에 넘어갔어요? 그럼 개공 종류 또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해요? 아까 개공이 뭐라 했어요? 등록이라 그랬죠? 그러죠?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뭘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자, 거기도 등록 동그라미 쳐서요.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람이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공인중개사란 것은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인중개사. 등록까지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사장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인 안 만들면 다 뭐가 돼?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야. 등록하면. 혼자서 등록하면 법인 안 만들면 다 이거라고. 앞으로 나중에 사장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자격증 가지고 뭘 해야 돼? 등록. 개공이꼬로 등록. 개공이꼬로 등록. 원리가요.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세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들어보셨죠? 법 규정 밑에 부칙 넣은 규정이 있어요. 부칙 규정이 보충으로 해놓은 법 규정이 있다고. 6조 2항에가 나와 있다. 그래서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가로 안에 뭐라 그러세요? 예, 이제 앞으로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을 중개인이라고 할 거예요. 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중개인. 뭐라 그래요? 중개인. 그럼 이분들은 개공이에요. 이것도 개공이에요. 개공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 말이에요? 한코. 예, 옛날부터 해오신 분. 할아버지 복덕반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중개인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중개업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고 중개인 역사는 중개인 이분이 언제 태어났는가 한번 받아봐요. 1961년도에 이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소개영업법. 이때는 중개란 말을 쓰지 않고 소개란 말을 썼어요. 소개영업법이 제정됐습니다. 그죠? 이때는 신고만 하고 영업을 했어요. 중개업 하겠다고 뭐만 하고? 신고만 하고 영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4년도에 3년도 12월이니까 그냥 4년으로 할게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됩니다. 이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이때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하려면 뭘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 생겨요. 이게 이래예요. 이래. 84년도가.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몇 회요? 29회. 계산해봐. 지금 29회가 넘어야 되잖아요. 30년이 넘었으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29회밖에 안 될까? 여러분 29회 합격하면 29회인데. 에? 아니, 따로 본 거 그거 아니고 초창기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2년마다 8회까지 2년마다 한 번씩 시험 보다가 그 뒤로 이제 계속 또 1년마다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이제 29회밖에 안 돼. 계산하면 30년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이때 그리고 지금 1999년도에 이 중개업법이 개정이 돼요. 이 개정은 이것이 이제 7차 개정인가 될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 번 개정됐어요. 이때 이제 등록제로 바뀌어요. 중개업 하려면 뭐 하라고? 지금도 뭐요? 등록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등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태어나. 법 명칭이 바뀐 거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등록이야.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이런데, 그러면 중개인은 언제 한 사람은 이때요. 이때 신고만 하고 영업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이 신고하고 영업한 사람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이게 중개인들이야. 근데 이분들은 폐업하면 끝나거든요. 이분들은 폐업하면 중개인 못해. 한번 폐업을 해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해왔단 소리예요. 그럼 대단하신 분이요? 아닌 분이요? 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폐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폐업하면 그걸 못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다는 사람은 계속 사무실 유지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업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 물론 사무소 옮길 수는 있어. 옮길 수는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존경스럽지. 근데 이분들은 연세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
소멸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붙이겠다 넣어놓고 먹고 살으라고. 자격증 없어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들이 자격증 없지만은 그러면 등록도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죠. 안 했는데 허가로 바뀌면서 허가증 그냥 주고 등록으로 바뀌면서 등록증 그냥 줬어. 그러니까 등록증은 가지고 있대 뭐가 없어?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근데 왜 개공이냐? 개공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도 개공이냐?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봐버려. 그냥 간주. 등록한 것으로 뭐 해준다? 봐버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등록을 안 했지만 등록한 것하고 같이 인정을 해줘요. 이걸 중개인 뭐라 그래? 중개. 그러면 이 중개인들은 같은 개공이지만 이분들하고 차이점이 많아. 아니 그건 이제 대표적인 자기 차이점이고 나중에 업무 범위랄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 그런 거 이제 단원별로 또 가다가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중개인들. 그래서 하여튼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몇 가지? 세 가지. 이건 회사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건 혼자서 하는 거고, 이건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고. 개념 잡았어요?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되게 쉽죠? 자, 개공까지 끝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다? 개공. 종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그래서 3번은 그 세 번째 줄. 등록한 자로 간주되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 지문 있어요? 네. 거기가 핵심.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돼요.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어 두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나. 소속공인중개사하고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묶어서 공부할게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를 해요? 소공. 이거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자, 이 둘 다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둘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것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조원의 아닌 자로서 가로로 묶어봐요. 이게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여기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럼 둘 다 개공 밑에 취업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없이 취업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줄여서 보조원. 이해됐어요? 자, 이제 앞으로 배웠으니까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무조건 보조원이라 하면 안 되고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 거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공 개념에 공인중개사로서 두 번째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있어요? 보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뭘까? 중개 업무가 뭘까? 중개 업무가 뭘까? 중개 업무가 뭘까? 보수받고. 좋아. 중개 업무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서 확인 설명하는 거. 자, 칠판 보세요. 확인 설명이 뭔지 모르죠? 확인 설명이 뭐냐면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건축물. 건 동그라미 하면 건축물이요. 그러면 갑이 건축물이죠. 의가 뭐요? 의뢰인. 누구에게 의뢰했어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 그리고 의뢰인. 소유자가 이거 팔아달라고 의뢰하죠. 그럼 이때 맺는 계약을 아까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팔아달라고 중개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소개하려면은 이 건물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소재지는 어떻고 면적은 어떻고 소유자는 누구고 저당 잡혀 있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는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매수할 사람에게 이걸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무슨 설명? 이걸 다 설명을 해줘. 개공할 일이 그래요. 그래야지 보수 받는 거지. 그냥 보수 받는 게 아니라고. 하자 있냐 없냐 다 조사해서 설명해야 돼. 이걸 확인 설명. 이거 확인 설명은 원래 이 사장이 하는 거야. 근데 저 소속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요. 이거 중개 업무야. 이해되세요? 자,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개 업무.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다 설명했어. 면적 설명하고 소재지 설명하고 다 설명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산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져. 그럼 아까 이거 무슨 계약? 그래, 거래계약. 지금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것도 누가 써야 돼? 이 사람이 써야 돼요. 근데 소공도 쓸 수가 있어. 소공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 이거 중개 업무야. 거래계약서도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또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서 쓸 때 이거 확인 설명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서면화한 것을 확인 설명서라래. 확인 설명서. 이것도 쓸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원래 사장이 해야 되는데 소공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소속공인중개사는 사장이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보조도 할 수 있어요. 보조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보조가 뭐요? 보조 업무가 뭐가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한번. 에? 임장활동 그래. 그러니까 현장 안내, 집 보러 갈 때 데리고 가는 거, 또 서류 복사. 이해되셨어요? 서류 정리, 일반 서무, 땅 보러 갈 때 운전기사 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이해되셨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커피 심부름, 커피야. 먼피, 커피. 자, 이런 것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이거 하겠어, 못 하겠어? 계약서 못 써요. 하나도 못 해요. 하면 안 돼. 그리고 보조만 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카피만 한다고. 보조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결국 소공은 뭐예요? 만능이죠. 사장이 할 일도 하고 보조원이 할 일도 하고 다 하는 거고 보조원은 말 그대로 보조만 해. 그죠? 그러면 같은 직원으로 가더라도 소공으로 가야 돼? 보조원으로 가야 돼? 이건 자존심 문제다. 그렇죠. 소공이 계약서 쓰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드시죠. 뭐 이러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같은 직원이라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개념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소공, 없이 취업한 사람을 중개 보조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과목의 용어 끝났어요. 네, 이 정도만 알아도 공부하는데 조금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저걸 너무 심하게 틀면 더우니까 막 알아서 조절하세요. 너무 덥다라면 끄고 그 옆에 있으면 조정해야 되겠네. 좀 추우면 다시 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